시작을 할게요. 처음 우리가 배우는 게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라는 말의 뜻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야.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뭐 너희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보민이가 어느 날 학원에 주사위를 가져왔어. 그러면 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한 번 굴리면 6가지죠. 그럼 두 번 굴리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12가지. 민석이는 주사위를 두 번 굴려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준혁이는 첫 번째 주사위 굴리고 두 번째 주사위 굴려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12가지? 자, 아니죠. 아니죠. 자, 36가지죠. 왜? 처음에 1이 나왔어. 두 번째도 1이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1이 나왔는데 2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서로 다른 거잖아. 1이 나왔는데 3이 나올 수도 있죠. 1이 나왔는데 4가 나올 수도 있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1 나올 때 6개가 나오죠. 2일 때도 6가지, 3일 때도 6가지.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36가지가 나오겠죠.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그러면 주사위를 3번 굴리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겠죠? 맞습니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보민이가 동전을 가지고 있어. 동전 하나 굴려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아니야? 동전을 딱 던졌는데 동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쓰지는 않을까? 자, 2가지죠. 앞하고 뒤. 그쵸? 그러면 동전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뒤, 앞, 뒤앞, 뒤뒤. 그쵸? 그러니까 4가지. 동전을 3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야, 8가지야. 8가지죠. 2번, 2번, 2번 다 곱해야 되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를 해. 보민이가 낼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가위바위보. 그러면 민석이와 보민이가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요? 9가지죠? 맞지? 가위냈을 때 가위, 가위냈을 때 바위, 가위냈을 때 보. 그치? 그러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총 몇 가지 나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27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런데 아마 이제 경우의 수 단원을 처음 배우면 뭘 배우게 되냐면 2가지를 배울 거야. 합의 법칙이라는 내용하고 곱의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아까 쌤이 계산하는 게 합하고 곱밖에 없다 했잖아. 그쵸?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곱하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어떨 때 합의 법칙을 쓰고요. 어떨 때는 곱의 법칙을 쓰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쌤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할 거야. 자, 너희들이 한번 이해를 해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자, 버스로 가는 경우가 3가지 방법이 있대요. 버스로. 오케이? 그 다음
기차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A 사건을 버스로 가는 경우를 A 사건이라고 하고 B 사건을 기차로 가는 경우를 B 사건이라고 했어. 그러면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사건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B 사건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그러면 총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죠?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의 사건만으로, A 사건만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A 사건만으로 목적지에 도착해 안 해? 할 수 있죠? B 사건만으로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맞지? 하나의 사건만으로 결과에 도달하면 합이야. 하나의 사건만으로 결과에 도달하면 합이라고요. 자, 여기에 연필 세 자루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이거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했어. 연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했어.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배운 것처럼 무슨 1차 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연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거, 머리로. 외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연필 세 자루가 있고요. 볼펜이 네 자루가 있어. 이렇게. 자, 내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대. 연필 또는 볼펜 중에서 한 자루를 고르려고 한다. 총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연필을 고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죠? 세 가지죠. 볼펜을 고르는 경우도 네 가지죠. 그치? 하나를 골라. 연필만 골라도 됩니까? 연필 하나 골라도 되지? 볼펜 하나만 골라도 되죠? 결론에 도달하죠? 하나 고르는 거에 만족하잖아. 그럼 둘이 어떻게 한다고? 더하면 된다고. 됐어요? 그럼 총 몇 가지야? 7가지. 이 7개의, 즉 3개, 4개의 종류, 아니 2종류가 있는 것을 하나 고르는 방법은 더하면 되죠. 자, 이런 경우야. 자, 그래서 머리가 좀 자기가 안 좋은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그냥 외우게 시킵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말이 들어가면 A 사건 또는 B 사건. 자,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되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물어보면 또는이 들어가면 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게 시킨다고. 근데 이런 말이 통하는 것은 중학교 때나 통해요. 학년이 올라가면 이런 말들 통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특히나 너희들은 집합도 아직도 안 배웠기 때문에 집합하고 아주 경우의 수는 연관성이 있는데 집합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것은 중학교 때나 통한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사건만으로 결과에 도달하면 플러스야. 알겠지? 얘 오자마자 이렇게 줘라. 응? 책도 없는데 그 줄기까지 하면 어떡해? 놀러 온 거잖아. 자, 이번엔 곱의 법칙 한번 볼게요. 곱의 법칙. 차이점을 보여줄게. 자, 여기가 안산이야. 여기가 대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산이야. 근데 안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방법수가 세 가지래요. 이걸 우리는 A 사건이라고 하자.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수는 네 가지래요. B 사건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안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A 사건 몇 가지죠?
보다시피 세 가지죠? B사건 몇 가지죠? 네 가지죠? 자, 이 전체 사건이 안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지. A사건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B사건만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둘이 이 전체 사건, 즉 안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의 과정이죠. 과정. A사건도 B사건도 과정이죠.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안산, 대전, 부산. 자, A사건, B사건이 둘 다 과정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곱하면 된다고요. 한 방에 못 가잖아. 아까는 A사건만으로도 갈 수 있었고 B사건만으로도 갈 수 있었지. 근데 얘는 한 방에 못 가죠. A사건 하나만으로 못 가고 B사건 하나만으로 못 가죠. 곱이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이걸 잘해요. 대부분 합이냐 곱이냐를 구분 못해서 틀린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알겠습니까? 안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곱이다. 왜 그러면 12개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응용을 시켜볼게. 자, 우리 보민이가 동전하고 주사위 둘 다 갖고 있어. 아까 갖고 왔다 했잖아.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2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2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사건이라 하고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했을 때 A사건만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B사건만으로도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앞면이고 2의 배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A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 한 가지. 주사위가 2의 배수 나올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곱하면 답이라고. 됐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주사위가 아니라 이 동전 두 개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곱했잖아. 그래서 두 개의 동전을 던진다는 얘기는 여기의 결과, 여기의 결과. 하나만 던져서는 두 개의 결과가 나올 수 없잖아. 앞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만 던져서? 없지? 그래서 곱한 거야. 아까. 무슨. 수현이 세수 좀 하고 와. 아니면 알코올이라도 좀 뿌리고 와. 손에. 얼른. 안 줄 자신 있어? 안 줄 자신 있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차이야. 그런데 아까 합의 법칙은 뭐라고 했죠? 또는 같은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쓴다. 그리고 또는 and 이런 것을 쓰면 곱의 법칙을 쓴다. 이런 것은 단기적인 얘기라고. 방금처럼 원칙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됐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됐죠? 됐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를 따지는 데는 어떤 경우는 직접 세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 노가다성 경우의 수라고 해요. 직접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경우. 이걸 노가다성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순열이라는 게 있고요.
알았어.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은. 이 중에 순열이다, 조합이다 이런 용어들은 다 고등학교 용어야. 고등학교 용어. 하지만 지금부터 알아두면 너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어차피 또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그때는 훨씬 더 어렵게 배워.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중에서 이 단원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노가다성 경우의 수는 뭐냐? 일일이 세는 경우의 수인데 가지수는 총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세라. 첫 번째는 뭐냐면 수형도를 그리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수형도를 그리는 방법. 두 번째는 너네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문자가 여러 개인데 식이 하나인 방정식. 수형도를 그리는 방법, 문자가 여러 개인데 식이 하나인 방정식. 세 번째는 사전식 별법. 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줘. 어? 이런 경우는 노가다를 떠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직접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10장 아까 전에 없어? 알았어. 너 엄마한테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10장 하나 먼저 좀 구입 좀 하라고 얘기해. 지금 없는 건데. 아, 지금 집에 있고? 수학 공부하면서 10장은 기본이지. 나중에 책에 가서 읽으라. 사전식 배열. 사전. 너희들 사전 찾을 때 사전. 자, 수형도를 그리는 방법부터 설명을 쌤이 하도록 할게요. 순열, 조합 이런 거 있는데 오늘 배울 것은 이런 것들만 좀 연습을 할 거야. 순열 정도까지만. 수형도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가지들을 치는 것을 수형도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지치기.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너희들 윷놀이 안 해본 사람? 윷놀이들 다 해봤지? 그쵸? 윷놀이가 뭔지는 다 알 거고. 자, 우리 민석이네가 이번에 이제 명절에 모여가지고 윷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기 윷놀이. 그래서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를 해서 거리 뭔지 알죠? 거리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윷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몇 개 있죠? 4개 있죠. 4개 있죠.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이걸 앞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수형들을 그려. 어떻게 그리냐? 자, 앞. 첫 번째 유시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 있죠. 얘가 앞 나왔는데 앞 나올 수도 있고 앞이 나왔는데 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게 앞뒤. 얘도 앞뒤. 얘도 앞뒤. 얘도 앞뒤. 맞죠? 다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앞, 뒤, 앞, 뒤, 앞, 뒤. 쓰는 내가 더 힘들어. 앞, 뒤,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냥. 앞뒤 앞뒤를 앞을 영어의 약자 뭐냐? F인가? 프론트? D,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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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렇게 그리는 걸 수용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걸 수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용도라고 하는데 총 가지수는 하니까 총 몇 가지야? 하나당 앞뒤 두 가지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즉, 네 개가 합쳐져서 어떤 결과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16가지란 말이야. 실제로 16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맞잖아요. 이 중에 거리 나와야 되는데 거리라는 것은 뒤가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죠? 3개 나와야 되는 거죠? 뒤가 3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뒤 3개 나온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벌써 앞, 뒤, 뭐 이런 거니까 여기는 볼 필요 없고 앞, 뒤하고 맞죠? 앞뒤, 앞뒤, 뭐 앞뒤, 앞뒤, 뒤. 그쵸? 그러니까 앞, 뒤, 요거 하나. 또 뒤, 앞, 뒤. 맞죠? 뒤, 앞뒤. 뒤, 앞.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됐습니까? 물론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친구들은 되겠지만 윷놀이 중에서 거리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총 16가지 중에. 그러면 모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이걸로 봤을 때. 모가 나오는 경우는 앞이 몇 개 나와야 돼요? 다 앞 나와야 되잖아. 그 몇 가지 있어? 여기서. 다 앞인 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뒤는 마찬가지로 한 가지죠? 뒤 나오는 거. 도는 거라고 똑같죠? 3개가 뒤집혀 있고 하나만 적으니까 4가지죠. 개는 원래 이렇게 다 따져야 되는데 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총 16가지 중에서 4가지, 4가지, 한 가지인 10가지 빼면 개 6가지.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뻐급만 하면은 뭐 나옵니까? 개 나오죠? 개가 가장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그리는 것을 우리는 수용도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수용도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는 결과를 좀 미리 알아둡시다. 결과를 좀 알아둘게요. 선생님이 몇 가지만 연습을 시킬게.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윷놀이 자주 나오는 게 윷놀이 윷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야. 모가 나오는 경우도 한 가지입니다. 개나 개래. 거리나 도가 나오는 경우는 똑같죠? 하나만 뒤집히면 되니까 4가지. 마지막으로 개가 나오는 경우는 6가지다. 됐죠? 두 번째.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보민이하고 민석이하고 쳐. 그랬을 때 보민이가 이기는 경우 몇 가지죠? 총 몇 가지입니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아까 몇 가지라고 했어? 또 좋네. 9가지. 총 9가지야. 그치? 총 9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보민이가 이기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보민승. 3가지. 이해돼요? 보민이가 주먹 냈는데 민석이가 가위 내면 되고요. 보민이가 가위를 냈는데 보쟁이 내면 되고. 그쵸? 보냈는데 주먹 내면 되고. 3가지야. 그 다음에 민석이가 이기는 것은 몇 가지죠? 3가지. 그러면 나머지 3가지 뭐야?
비기는 경우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칭카 2장을 걸고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 그런데 보민이가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즉 보민이, 민석이, 준혁이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보민이가 이기는 경우를 몇 가지입니까? 칭카 일단 칭카 한 장. 세 가지? 총 몇 가지야? 총 몇 가지야? 한 사람당 가지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씩 아니야. 총 27가지죠. 그 중에서 보민이가 이기는 거야. 준혁이 모르겠어? 민석이는 9가지라고 했고 보민이는 3가지? 수연아 몇 가지야? 머릿속이 복잡해도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걸 생각하기 싫어하면은 발전이 없죠. 그렇죠? 자, 정답은 9가지입니다. 왜 9가지지? 생각을 해봐. 보민이가 가위를 냈어. 보민이가 가위를 냈는데 민석이하고 준혁이가 둘 다 보를 내도 승리하죠. 근데 가위를 내도 아무튼 보민이는 승리한 거죠. 가위 보를 내도 승리한 거죠. 그러면 가위 하나당 3가지니까 그제? 가위 하나당 3가지니까 바위일 때도 3가지고 보일 때도 3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보민이가 아까 3가지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경우냐? 보민이만 이길 경우. 그건 3가지 맞죠? 보민이만 이길 경우. 3가지 맞죠? 자세 똑바로 해. 수연아, 너 왜 자꾸 수업 시간에 똑바로 안 듣고 그런 친구 치고 공부 잘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이게 계속 연결이 될 건데 지금 첫 수업인데 이렇게 졸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못 알아듣죠. 뭔 소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못 알아들으면 계속 못 알아들으면 뭐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졸려도 좀 참고 아니면 정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도 되고요. 고등학생들은 너무 졸리면 그냥 일어나서 듣잖아. 그래도 정 안 됐으면 세수 좀 하고 올게 하고 갔다 오고 조용히. 그런 거지. 그래서 엎어지면 어떻게 하자고.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27가지가 전체인데 그 중에 보민이가 이기는 경우는 9가지야. 보민이만 이기는 경우는 3가지라고.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자주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비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9가지죠? 왜 그럴까요? 3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 다 똑같은 것을 내도 비기지만 모두 다른 걸 내도 비기죠. 그치? 이런 생각을 자 가위 냈어, 바위 냈어, 보냈어 또는 가위 냈어, 보냈어, 바위 또는 가 이거 모두 비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위 하나당 이렇게 3가지 나오니까 바위일 때도 그럴 거고 보일 때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 9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수영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굳이 수영도를 안 그려도 이제 그냥 답을 구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그냥 시험 문제로. 잘 적어놓고요. 3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 2명이 가위바위보 할 때, 윷놀이. 적어놓으세요. 필기. 다 적었어? 오늘 저쪽 광덕고가 내일 시험이라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주세요. 자, 하나만 더. 이것은 예전에 석호중학교에서 이 문제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요. 배운 사람은 맞추고 못 배운 사람은 수영도로 다 그려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쌤이 얘기를 해줄게. 너희들 옛날에 그 선물 교환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선물 교환 서로? 자기 뭐 한 반에서 선물들 다 내놓은 다음에 뭐 그냥 랜덤으로 알아서 가져가는 거. 그런 거 안 해봤나?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민서가 완전 순열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이런 거야. 서로 자기 자신의 물건이 아닌 걸 가져가는 방법이야. 가져가는 경우의 수. 이걸 완전수냐라고 그래. 무슨 수냐면 자 여기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자기의 물건 하나씩을 꺼내놨어.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방법은 몇 가지죠? 이렇게 가져오면 되니까 한 가지죠. 맞지? 자기 거를 못 가져가. 다른 걸 가져가야 돼. 그래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기에 뭐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기에 지네들의 모자를 이 앞에다 놔뒀다. 또는 가방을 여기다 놔뒀다. 자기 것이 아닌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예전에 석호중학교에서 나왔던 몇 년 전? 3, 4, 5년 전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애들 거의 다 틀렸죠. 배운 사람들은 다 맞췄고요. 자, 이거는 원래 수용들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수용들을 그려야 돼요. 2명이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방법은 한 가지야. 3명이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방법은 3명이 1, 2, 3이 1, 2, 3, 1-2, 3-를 가져가는 방법, 서로 다른 것을 가져가는 방법은 해볼게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얘가 이거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럼 얘는 얘를 선택했다고 쳐. 그러면 얘는 얘 선택하면 돼, 안 돼? 얘 선택해버리면 얘가 지 거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얘는 얘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한 가지. 다시 이번에는 1, 2, 3이 1이 이번에는 2를 선택한 게 아니라 3을 선택했을 때 얘가 이거 선택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죠. 두 가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 오케이? 그러면 4명이 자기 자신께 아닌 것을 가져가는 방법.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4명이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지금. 이것도 칭카 한 장 할게요. 제가 해봐요. 그렇죠? 직접 수용도를 그리든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에 결과를 얘기해주고.
자신이 16. 하는데 16. 자, 정답은 안타깝게도 정답이 없네. 정답은 9가지예요. 9가지. 알겠어요? 그래서 쌤이 이거 직접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결과만 알아두세요. 결과만요. 완전 순열은 이렇게 적어놓고 결과만 알아두세요. 아까 것들 다 결과만 알아두면 돼. 2명일 때는 1가지야. 3명일 때는 2가지입니다. 4명일 때는 9가지야. 5명까지가 안 나올 수 있는데 5명 나오는 경우가 혹시 모르니까 5명까지는 44가지가 됩니다. 결과만 알아두세요. 5명이 서로 자기 게 아닌 거를 가져가는 방법수는 44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응용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응용이 나온다? 이것만, 자, 어떤 식으로 응용이 나오냐? A, B, C, D, E라는 애가 5명이 자신의 가방을 여기다가 놔뒀대요. 그런데 B라는 애만 지 거를 찾아갔고 나머지는 자기 게 아닌 걸 찾아가는 방법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답은 몇 가지? 9가지. 그치. B는 지 걸 가져갔으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 없잖아. 얘는 얘한테만 그냥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지 게 아닌 걸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9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면. 알겠죠? 이해돼?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문자가 여러 개인 10부터 얘기해서